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까지만 할 거야. 등비수열의 합. 너무 많아. 등비수열의 합밖에 없네. 근데 개념이. 자, 등비수열의 합 봐보자. 자, 본다. 봐봐. 자,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는 n번째까지의 합을 SN으로 정의할 거고, 됐지? 그럼 SN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줄 거야, 앞으로.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SN이 등비수열일 때,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각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면 a 아래 n-1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네. 자, 그러면 SN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첫째 항은 a가 될 거고, 됐지? 둘째 항은 ar이 나올 거고, 셋째 항은 ar의 제곱이 나올 거고, 마지막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 나올 거거든? 됐어?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봐봐. 여기에 r을 곱하면 다시 얘가 나오고 여기에 r을 곱하면 다시 얘가 나오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r을 한번 곱해볼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가 rs의 n은 이렇게 나오는 건가? 자, 그러면 한 칸씩 밀어 적자. 여기에 r이 곱해지면서 ar이 나오겠지. 자, 여기에 r이 곱해지면서 ar의 제곱이 나오겠지. 요 앞에 있는 얘가 r이 곱해지면서 ar의 n-1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가 r이 곱해지면서 ar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rsn이라는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변변? 빼주면 가운데가 다 없어지지 어차피. 자, 그럼 변변 빼주자.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1-r의 sn이 되는 건가? n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빼주면 되네? 그치? a-a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양변 뭐 하면 되지? 1 빼기 r로? 나누면 끝나겠지. 자, 그런데 다시 1 빼기 r로 나누겠다라는 건 1 빼기 r이 누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누는 거야?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누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빼기 r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됐지? 0이 아니라면 SN은 어떻게 적을 거냐면 1-r 분의, 됐어? 요거 두 개 뭐로 묶을 수 있니? A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A의 몇이 나와? 1 빼기 R의 N제곱.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요걸 외워줘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물론 위아래에 -1 곱해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편의에 따라서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어. 그치? 분모가 어떻게 되게끔 양수가 되는 형태로 만들었을 때 얘 아니면 얘를 쓴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됐지? 외워줘. 자,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외운다. 됐지? 너네가 지금 등차수열도 우리가 공식 외웠었지? 등차수열 외웠잖아. SN 공식.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외웠잖아. 근데 등차수열은 나중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 뒤에. 그래갖고 다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등차수열의 합은. 근데 등비수열은 못 구해. 무조건 이 공식으로만 구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줘야 돼. 자, 다시 외운다.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외우자. 됐어? 네. 됐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r이 몇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지금 한 거야.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넘기면 1이 아니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r이 만약에 1이 아니면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된다. 됐지? 그러면 r이 이제 1일 때도 따져봐야 되잖아. 자, 근데 r이 1이면 쉽지 오히려. 봐봐. r이 1이라는 건 얘가 다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다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되지. 1씩 곱해 나가는 수열도 등비수열이기는 하니까. 그러면 첫째 항도 a가 되고 둘째 항도 a가 되고 셋째 항도 a가 되고 n번째 항도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다 더하면 몇이야? 당연히 an이겠지. 그지? 자, 이렇게 적어주자. 됐지? 자, 그래서 공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됐나?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자, 우리. 자, 27번 봐봐. 자, 적어줄게. 자, 보자. 자,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래. 이렇게 두 개 공식이었어. 맞지? 자, 그러면 보자. 자, A2가 2분의 1이래.
자,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어? AR이 2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지. 간단하잖아. 자, A6이 32분의 1이래. 이건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AR의 몇 제곱이? 다섯 제곱이 32분의 1이야 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럼 두 개 이용하면 일단 AR은 구할 수 있겠네? 맞지? 자, 구해보자.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다라고 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AR분의 AR의 5제곱은 2분의 1분의 32분의 1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네. 자, 그러면 약분하면 R의 4제곱이 16분의 1이가. 그러면 R은 몇이겠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공비가 양수를 쓰니까 2분의 1이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 구해주면 되네. 자, 뭐 하면 돼? 2분의 1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1이겠네. 자, 이랬을 때 뭐 하지? 5항까지 합을 구하자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S5는 자, 어떻게 적어? 1 빼기 몇? 공비 1 빼기 공비분의 자, 첫째 항 됐어? 다시 1 빼기 공비 적은 상황에서 공비 위에다가 개수만큼 넣어주면 되지. 5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왔지? 자, 그럼 분모 계산하면 2분의 1? 자, 분자 계산하면 1 빼기 32분의 1 됐지? 여기 없애려면 곱하기 2 여기 없애려면 여기도 곱하기 2 똑같이? 자, 그러면 몇이다 얘는? 2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온다 됐지? 그럼 몇이야? 16분의 3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공식만 알면 때려만 넣으면 돼. 자, 다음 거 보자. 자, 등비수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보자. 1 x 더하기 1 자, x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얘야. 그럼 n번째 항은 몇이 되겠어? x 더하기 1의 n-1제곱이겠지. 자, 요렇게 생긴 얘의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좀 논의를 해보자. 자, 얘는 첫째 항이 몇이지? 1이지. 공 B가 몇이지? X 플러스 1이겠지. 자, 그런데 합을 구할 때는 알았지? 합을 구할 때는 공 B가 누군 아니어야 돼? 1은 아니어야지.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요거를 뭐 해주자?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자. 자, 공비 x 더하기 1이 먼저 1이 아닐 때야. 알았지? 자, 1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공비 x 더하기 1분의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r-1분의 됐어? 그리고 맨 앞에 뭐 들어가? 첫째 항 1 들어가.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다시 공비 들어가주고 빼기 1 똑같이 적어주지. 그런데 공비의 몇 제곱? n제곱. 근데 n이 의미하는 건 뭐다? 항의? 개수다 항상. 너네 등비술에서는 실수해. 우리가 문제에서 그냥 얘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냥 습관적으로 요 맨 뒤에 있는 걸 넣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9였어 숫자가.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9를 적거든? 9가 아니고 몇 개니까 10개니까 됐지? 10을 적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개니까? n개니까 맞지? n을 적어야 돼.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분모는 x 되겠지? 분자는 1 적을 필요 없으니까 x 더하기 1에 n제곱 빼기 1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 됐어? 자, 그런데 두 번째 x 더하기 1이 뭐일 수도 있다? 1일 수도 있다. 그럼 x 더하기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는 거야. 그럼 1을 몇 개 더한 게 돼? n개 더한 게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라고 적으면 돼? SN을? 네? 자, 다시 x 더하기 1이 1이라고. 그러면 첫째 항도 1이고 둘째 항도 1이고 셋째 항도 1이고 마지막 항도 1이라고. 그럼 1을 몇 번 더한 거야 결국은? n번 더한 거잖아. 그럼 1을 n번 더하면 몇이냐고? 1 곱하기 1 1 플러스 자, 얘들아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몇이야? 1의 n제곱 2 곱하기 3 3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야? 1 곱하기 그러면 이게 n개가 있으면 몇이겠어? 1 곱하기 n n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n. 됐지? i를 n개 더하면은 n일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문제 없지? 자, 요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해본다. 19, 20, 21 해보자. 자, 20번 볼게. 첫째 항과 3항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래, 그지? 자, 그러면 첫째 항과 자, 세 번째 항을 더한 게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첫째 항은 우리가 보통은 그냥 a라고 적을 거고, 그지?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겠네? 자, 요게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문제 없고. 자, 두 번째.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20인 거지? 그러니까 S의 4가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자,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4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1-R분의 A의 1-R의 4제곱이 20이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됐지? 이랬을 때, 자, 첫째 항 A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문제에서.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얘 봐보자, 얘 A로 이렇게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10이 된다. 이렇게 생긴 얘가 되잖아. 맞니? 맞아?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지,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얘 만들 수 있잖아, 우리. 맞지? 자, 그래서 여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되게 많이 써, 등비수열에서는. 알았지? 자, 인수분해를 해주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에 1 마이너스 R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R 요게 20이라는 소린데 얘가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마이너스 R 분의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 2가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근데 요거 다시 인수분해하면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자, 인수분해 다시 해주면 1 플러스 R 분의 1 마이너스 R 분모가 1 마이너스 R 이게 2야. 그러니까 R이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고. 기분 나쁘게 왜 1이야? 기분 좋은데요? 됐어? 마이너스 1. 자, 아니야. 잠깐만. 답이 몇이지?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R에다가 1을 넣어주면 안 나오지? 잠깐만. 어디 잘못했냐? 몇 년 동안 마이너스 10. 또. 아,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이구나. 아, 민영.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여기가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R이 마이너스 3. 됐니? 자, 그러면 좀 이따 마이너스 3만 넣으면 되지? 그러면 A 더하기 9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니까 A는 마일 나오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지. 문제 없어? 됐지? 자, 그 다음 321번 가보자. 자, 등비수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n항까지 합을 구하시로 하고 돼 있어. 자, 첫째 항이 x, 둘째 항은 x의 x 더하기 1의 제곱. 자, 세 번째 항은 x의 x 더하기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네. 자, 그럼 첫째 항은 누가 나오고? x가 나오고 r은 몇이 나와?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뭐 곱해져?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해지지. 자, 이렇게 될 거야.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일단은 R이 미지수니까 우리 뭐로 잡자? 얘가 1이 아닌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누자 그랬지? 자,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SN은 어떻게 나온다? 먼저 R-1분의, 그지? 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첫째 항 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를 조금 정리하자는 소리네? 자, 근데 밑에 거 전개하면 뭐 나오냐? x제곱 플러스 2x 나오지.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 x 더하기 2가 될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면 된다. 잠깐만. 잘못 적었네? 2n제곱이지? x 플러스 1의 제곱이 공비였으니까. 그치? 자, 요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몇인 경우? 1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지? 맞니? 자,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x 플러스 1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x는 0이거나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어차피 제한 조건에 안 맞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러면. 그래서 답은 그냥 얘만 적으면 끝나겠지. 네. 됐니? 29번 가보자.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은 1이라고 나와 있네. 맞지? 자, S의 5가 1이야. 자, 두 번째 S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이래. S의 10은 3이야. 자,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S 15가 몇이야? 됐지? 문제처럼 아예 분석할 것도 없지 지금. 간단하지? 조건 2개 주고 그냥 이거 구해봐 이 소리네. 자,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돼? S5 여기다가 N 넣으면 N에다 5 넣으면 되는 거고, 그치? S10 여기다가 N에다 10 넣으면 되겠지? 두 개 이용해서 N에다가 몇 넣은 거? 15 넣은 거 구해봐 이 소리지 지금. 맞지? 자, 그러면 S5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 자, 1-R분의 자, 첫째 항은 A가 나올 거고 1-R의 5제곱이라는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돼 이 소리인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S식 가보자. 1-R분의 자, A의 1-R의 10제곱이라는 얘가 3이야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두 개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됐니? 네. 자, 그런데 봐봐. 연립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비수열은 거의 항상 이래, 알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얘 뭐 할 수 있다? 1 빼기 아래 10제곱? 인수분해, 합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 하면 뭐 나와? 1 빼기 아래 5제곱 나올 거고 1 더하기 아래 5제곱 나올 거잖아. 그러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먼저 해볼 거야, 알았지? 자,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A에 1-R의 5제곱 1 플러스 R의 5제곱 여기가 1-R. 자, 이렇게 나오는 게 3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요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1로 바꿔줄 수 있지. 얘가 얘니까. 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 더하기 R의 5제곱이 3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네? 그럼 R의 5제곱이 몇이겠다? 2겠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여기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R의 5제곱이 2라는 건 R이 2의 5분의 1제곱이라는 거거든? 맞니? 그러면 여기다가 2의 5분의 1제곱을 넣어. 근데 여기는 뭐 간단해. 어차피 2의 5분의 1제곱 넣어봤자 그냥 2가 되니까. 그치? 그럼 어쨌든 A를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A가 어때? 굉장히 안 이쁘지? 더럽잖아. 그치? 그러면은 등비수열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 R이 딱 깔끔하게 안 떨어지잖아. 그치? 깔끔하게 안 떨어지면 그냥 문제로 들어가 바로. 알았니? R이 안 깔끔하잖아. R의 5제곱이 2 있단 거 안 깔끔하니까 그냥 바로 S15를 들어가 봐. 요것만 알아도 구할 수 있어. A를 몰라도. 알았지? 자, 그러면 S의 15를 한번 적어보자.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1-R분의 A의 1-R의 15제곱. 자, 이걸 구하자는 소리지. 얘도 인수분해가 되지. 15제곱을 몇으로 보면 돼? 우리가 5제곱을 알고 있을까? 5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잖아. 얘를 1의 세제곱 빼기 R의 5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라고. 알았지? 그러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이잖아. 네. 그걸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 1-R분의 A의 1-R의 5제곱 1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근데 다시 얘가 몇이야? 1이야. 얘가 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여기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1 더하기 R의 5제곱은 2 더하기 그만 R의 10제곱은 2의 제곱 4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이다? 7이 나온다. 됐어? 얘들아, 아니야. 앞에 봐. 안 끝났어.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야, 알았지? 일단. 자, 그런데 너네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게 A2고 이게 A3이고 4개 정도만 적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 등차 수열이었잖아.
맞지?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두 개씩 잘라서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여기 몇이 나와? 2a 더하기 d. 여기는 2a 더하기 5d. 여긴 2a 더하기 9d. 어차피 넘어갈 때 몇씩 더하면 된다? 4d씩 더해주면 되지. 넘어갈 때 4d씩 더해주면 되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두 개씩 끊어가지고 합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이뤄. 원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세 개씩 끊어서 만들어도 등차 수열을 이뤄. 네 개씩 끊어서 만들어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 맞니? 그래가지고 여기처럼 뭔가 5항까지 합, 10항까지 합, 15항까지 합 뭔가 이렇게 일정하잖아 지금. 저런 경우는 그냥 잘라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공식을 이용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기억나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기억해. 알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등비수열도 뭔가 될 것 같잖아. 등비수열 한번 해보자. 자, 첫째 항의 A면 둘째 항은 AR이지. 그 다음 건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제곱, AR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은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이지. 됐어?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 뭐 하면 돼? 곱하기 R의 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러면 얘가 R의 제곱 곱하면 얘가 되고, 얘가 R의 제곱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뭐 하면 돼? 곱하기 R의 제곱 해주면 되지. 여기에 얘 곱하면 얘가 되고, 여기에 얘 곱하면 얘가 되니까. 이해되니? 세 개씩 끊어도 될 것 같지? 이렇게 세 개를 끊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때 R의 세제곱 곱하면 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때도 R의 세제곱, 얘가 이렇게 될 때도 R의 세제곱이겠지. 근데 여기 R의 세제곱 곱하면 다시 그 다음 얘가 나오고, 그지? 여기 R의 세제곱 곱하면 그 다음 얘가 나오고, R의 세제곱 곱하면 그 다음 얘가 나오고. 이해돼? 자, 등 비수열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 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지? 자, 이 소리잖아, 봐봐.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를 더해준 게 지금 1이라는 소리야. 근데 얘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게 3이라는 거지? 근데 10항까지 합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5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6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10항까지잖아. 근데 얘가 1인 건 알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돼? 2여야 되지. 그러면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건 2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 5개인 1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됐지? 이 3개는 무슨 수열을 이뤄야 된다고? 등비 수열을 이뤄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뛸 때 몇 곱했으니까? 2 곱했으면 여기서 1로 뛸 때도 몇을 곱해주자. 그래서 이거는 4다.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재?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자며.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15항까지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7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겠지. 이해되니? 상황 이해되지? 뭐 요런 성질도 우리 있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써줘.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22번, 23번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1.999보다 커지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지? 1.999를 넘어가는 얘를 찾으라는 소리가 될 거고. 자, 그러면 SN을 뭐 해주면 돼? 일단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SN을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저렇게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찾자. 요런 관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첫째 항은 1일 거고, 그지? 공 B는 2분의 1이겠지. 넣어보자. 자, 그럼 SN은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자,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올 거야. 계산 좀 해줄게. 자, 분모 어차피 2분의 1이지.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에 2 곱하고 여기에 이렇게 2 곱해버리면 얘 없앨 수 있겠네, 분모.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에 1-2분의 1의 n제곱이야. 그치? 자, 이게 어떻게 되는? 커지는 1.999보다 이 부등식을 풀자는 거고. 자, 요 2를 일단 전개 해줄게. 2로 나누면 요 나누기 어려우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전개부터 해주면 2-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겠지? 이게 1.999보다 커지고 싶다 이 소리네.
그러면 2 뭐 하면 돼? 1로 이렇게 넘겨주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마이너스 0.00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풀풀 바꿔주고, 여기가 몇이지? 2분의 1에 n-1제곱이지? 이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라고 더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일시 100, 1000분의 1이 나오겠다. 됐지? 그러면 얘 양수고 얘도 어차피 양수니까 역수 취해주면서 부동호의 방향 바꿔버리면 되지. 맞지? 자, 그러니까 2의 n-1제곱이 어떻게 되는? 1000보다 작게 되는. 잠깐만. 뭐 잘못 적었냐? 여기서 부동호의 방향을 안 바꿨구나. 됐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호의 방향 바꿨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n값을 찾아라는 거고, 이건 뭐 어떻게 찾자? 그냥 눈대중으로 찾아주자. 10제곱일 때부터 되는 거지? 그러니까 n-1이 몇일 때? 10일 때가 처음으로 되는 거네? 그러니까 n이 몇부터? 11부터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마무리 된다. 됐니? 자, 31번 가보자. 자, 일반항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제 이거 외웠지 다? 이제 외웠지? 자, 자연스럽게 쓰고, 자, 일반항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자, SN이 주어질 때 SN을 통해서 우리가 AN을 유추하는 방법이야.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찾는 방법이었다. 자, 다시 A1은 누구랑 같고 S의 1과 같은 거고, 그치? n번째 항이라는 건 n번째까지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준 것과 같았다. 맞아? 그리고 n은 어떤 경우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경우만 적용이 되는 얘기였었다. 자, 그러면 풀어보자. 지금 SN이 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은 S1과 같아야 돼서 넣어주면 4가 나오겠네. 그지? 자, 첫째 항은 4가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주면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그러면 sn이라는 건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빼주자. 5의 n-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이다. 자, n이 크냐 n-1이 크냐 얘들아? n이 크지? 보통 작은 거로 맞춰. 알았지? 얘가 n-1이 되려면 한 개를 빼내면 되는 거지, 5를. 그러면은 앞에다가 다시 5를 하나 곱해주면 똑같아지겠지?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5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n-제곱 똑같으니까 5 빼기 1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몇이 되겠다?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됐고, 근데 여기에 1 넣으면 4 나오지? 그러니까 두 개를 굳이 나눠 적을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an이라는 건 4 곱하기 5의 n-1제곱이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상관없겠지. 됐어? 일반항 찾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적으면 끝나겠네. 문제 없지? 자, 세 문제 해보자. 25번 봐볼게. 자, SN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지금 로그 3에 SN 플러스 3이 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질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SN이 뭔지를 뭐 해야 돼? 일단 찾아야 되겠지. 자, 찾아보자. 자, SN 더하기 3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되냐면 3의 n 더하기 1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SN은 어떻게 돼야 돼? 3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3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첫 번째, 자, A1은 누구랑 같을 거고 S의 1과 같은 거라 그랬어. 자, 그래서 A1은 자, S1 1 넣어주면 9 빼기 3이 되니까 6 나오겠네. 그치? 자, A1은 6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에서 SN-를 뺀 거지. SN은 3의 n 플러스 1 빼기 3제곱 여기서 빼주자. 저기 n-1 넣은 거? n-1 넣으면 누구 나와? 3의 n제곱 나오지 이거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없어지는 거고, 그지? 그리고 얘 어떻게 할 수 있어? 3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적어도 되지. 지수 하나 줄이면은 앞에 똑같은 숫자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에서 3의 n제곱을 뺀 거니까 몇이 나오겠다?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적는 거야. a1은 6이고 n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몇 나오니까 6 어차피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an은 최종적으로 몇이 나온다? 2 곱하기 3의 n제곱. 요렇게 적어주면 마무리되는 거지. 이해했니? 됐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 자, 똑같아. 자,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적어보자. SN은 자,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가 된대. 자, 그랬을 때 자, 첫째 항부터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첫 번째 A1은 누구랑 같다고? S에 1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A1은 몇이다? 6 플러스 K가 나오겠다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SN에서 SN-를 뺀 거지. 자, SN은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가 되고 여기서 빼주자. 2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없어질 거고 3 하나 빼내자.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3의 n-1제곱에서 2 곱하기 3의 n-1제곱 뺄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단 말이야. 요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봐. 얘들아, 봐봐. 자, 얘 등비수열 맞니? 네. A 아래 n-1제곱의 형태로 적어놨으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맞을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이 어디서 된다는 거야? 일단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된다는 소리야, 현재까지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1을 넣을 수가 없지만 1을 넣은 게 첫째 항일 거 아니야. 네. 그게 누구랑 똑같으면? 얘랑 똑같으면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6 더하기 K라는 게 여기에 1을 넣은 4랑 똑같으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인 거야. 됐지? 자, 원리 합계를 가보자. 자, 지금부터 자, 원리 합계. 일단 원리 합계가 뭔지 좀 봐보자. 자, 일단 이거는 알 거야, 당연히. 돈을 넣으면 우리가 이자를 준다라는 건 알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리 합계라는 게 뭐냐면 너네가 처음에 넣은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금이라고 불러주지. 그렇지? 이거의 원금, 원이 원금이야. 그리고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이자를 주겠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우리가 계산해 볼 거야, 앞으로.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원리 합계라고 불러줘. 됐지? 그리고 이 원리 합계를 활용해서 상환이라는 개념도 배울 거고, 뭐 연금이라는 개념도 나올 거야, 여기서. 문제를 통해서. 근데 어쨌든 원리 합계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자, 일단은 두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원금과 우리 어떠한 원금은 어쨌든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지? 원금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자만 잘 분석할 수 있으면 끝나. 됐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자, 100%의 이율로 받는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3년 동안 거치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가 있을 거고, 자, 1년 후가 있을 거고, 자, 2년 후가 있을 거고, 3년 후가 있겠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현재 내가 원금 100만 원을 넣어준 거지. 원금이야. 원금이 100만 원인 거야. 자, 그러면 봐봐봐. 1년이 흘렀어. 됐어? 그러면 원금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이율을 내가 100%로 잡자라고 했으니까 이자를 그러면 얼마 줘야 돼?
100만 원에 100%의 이자를 줘야 되지. 그러면은 이자가 100만 원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1년이 흘렀다고 해봐. 2년까지만 보자. 그냥 2년까지만 볼게. 자, 여기에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 봐봐.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이 원금에 대해서 원금은 유지가 됐고 이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붙은 거지. 그치? 그러면 1년 후에 내 통장엔 얼마가 들어있어 지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200만 원은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붙여줘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이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여줄 거냐 안 붙여줄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금에 대한 원금이 100과 200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치?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리고 2년이 흐르면 얘가 다시 이 100만 원이라는 원금이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으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치?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붙여줄 거냐 안 붙여줄 거냐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안 붙여주는 경우를 우리는 달리법이라고 불러줘. 됐어? 그리고 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붙여주자라는 걸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불러줘. 일단 용어 구분은 좀 해주자. 알았지? 자, 달리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자를 한 번만 붙이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이자, 이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붙였지. 그럼 얘에 대한 이자는 다시 붙이지 말자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여준다. 됐어? 이런 걸 달리법이라고 불러. 그러면 달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00만 원은 다시 1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100만 원이 유지가 되면서 2년 후에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달리법이야. 복리법은 뭐냐면 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붙여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원금 100만 원이 되고 이거에 대한 이자가 다시 100만 원이 붙어야 되지. 그래서 400만 원을 받게 되는 게 복리법이야.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복리법이 이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지. 당연한 얘기지. 그지? 자, 일단 구분은 할 수 있니? 달리법과 복리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달리법부터 공식을 좀 세워보자. 알았지? 자, 내가 A1을 R의 이율로 N년 동안 거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달리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처음에 내가 A1이라는 돈을 넣었겠지? 그러면 1년이 흐르면은 원금 A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면 돼? 이율을 내가 R로 설정했으니까 AR이 되는 거거든, 이자는. AR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A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다시 AR이 이렇게 붙겠지? 근데 얘에 대한 이자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냥 내비두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결국은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N년이 흐르면? N번만 붙으면 돼. 그러니까 AR이 몇 번 붙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N번 붙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N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A와 이게 원금인 거고 이자가 얼마? AR이 몇 번? N번. 됐지?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달리법은 끝이다. 이렇게 써놔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렵지 않아, 전혀. 알았지?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0.1% 1의 이율로 10년 동안 거치했을 때 달리법을 계산해. 그치? 0.1의 이율이라는 건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 10%를 의미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원금은 1000만 원인 거고, 그치? 이게 원금인 거고, 이자는 1000만 원 곱하기 0.1이니까 100만 원인 거지. 이자가 100만 원인 건데 10년 동안 할 거니까 이자가 몇 번 붙으면 돼? 그냥 10번 붙으면 돼. 그래서 그냥 두 개 더해서 2천만 원 받으면 돼. 그냥 이러면 끝인 거야. 이건 간단하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달리법은. 쉬워서. 알았지? 봐봐. 우리가 지금 뭐에서 이게 나왔어, 지금? 갑자기? 뭐 배우고 있었어, 우리 여태까지? 등비수열 배우고 있었지? 근데 등비수열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래서 안 나와. 됐지? 아, 달리법이라는 게 이런 게 존재한다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복리를 계산해 보자. 같은 상황에서 복리를 계산해 볼 거야. 자, 이게 조금 어려워.
자, 잘 따라와. 자, 처음에 내가 여기에 A1이라는 돈을 내가 이렇게 넣었어. 됐지? 그러면 얘가 원금이 얼마가 되고 A가 되고 이자가 A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거야. 맞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복리법은 그냥 원금과 이자를 합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붙이고 다시 원금과 이자를 합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다시 이자를 붙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굳이 다 찢지 말고. 알았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1년이 흘렀을 때 원금이 이만큼이 원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고. 알았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1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금이 A의 1 플러스 R로 유지가 될 거고. 됐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자가 다시 붙겠지. 그게 몇이야? A의 1 플러스 R에다가 R을 곱한 거겠지. 이유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다시 어떻게 나와? A의 1 플러스 R로 묶으면 1 플러스 R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거 몇이 된다?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 됐지? 이해되니? 그러면 3년이면 몇이겠어? 1 플러스 R의 세제곱일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A1씩 R의 이율로 N년 동안 복리로 계산을 해주면 얘를 그러면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나와. 됐지? 이해되니 요거? 뭔 소린지? 1 플러스 R씩 붙으면 그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되는데 그게 N번 붙어야 되니까 1 플러스 R을 N번 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복리인 거야. 요거까지 이해돼? 요거까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적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적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잠깐만. 아니다. 요 개념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문자로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 그냥 바로 문제로 볼게. 알았지? 앞에 개념만 이용할 거야. 자, 보자. 연이율 6%로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0.06인 거지, 그지? 자, 0.06씩 매년마다 복리로 계산을 할 거고, 됐지? 그리고 매년 초에 2천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올해 1월 1일 날 내가 2천만 원을 넣었어. 그런 다음에 1년이 흘렀어. 1년이 흐른 다음에 1월 1일 날 다시 2천만 원을 넣을 거야. 또 1년이 흘렀어. 그때 또 2천만 원을 넣을 거야. 됐지? 그렇게 내가 10년 동안 행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는 거야. 이게 적금이지. 그치? 매달이겠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매달 얼마씩 넣냐, 매년 얼마씩 넣냐,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 이런 게 적금이니까. 이해되지, 지금? 무슨 소린지?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런 거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 자, 처음에 내가 지금이 있지, 지금. 자, 현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뭐야? 1년 후가 되겠지. 1년 후. 자, 그런데 매년 뭐래? 초 잘 생각해야 돼. 1년 후야. 자, 그 다음에 2년 후가 있을 거고 이러한 행동을 내가 몇 번 해야 돼? 10번 해야 돼. 10년 후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좀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자. 2025년도 초가 있고 2025년 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사실상 1년이 흐른 거지. 네. 그치? 1월 1일에서 말까지 가면은 사실상 1년 흐른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10년 말에 받겠다라는 건 내가 돈을 이때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1년 있다가 수령을 하겠다라는 소리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봐봐.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돈을 넣었어. 오늘 100만 원을 넣었어. 그래서 그걸 오늘 찾아. 헛짓거리잖아. 그치? 우리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고 나면은 그 돈을 1년 거치 후에 받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야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상황 이해돼?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내가 돈을 넣는 거야. 돈을 최종적으로 몇 번 넣는 거야? 10번 넣는 거야. 그랬을 때 수령 시점은 몇이라고 생각해야 돼? 11년 후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에 받을 거니까. 됐지? 자, 이때가 수령 시점이 되는 거고 이 수령 시점까지의 간격이 1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의 우리 원리합계, 저 수령 시점에 돈을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할 거야. 자, 계산해보자.
요때부터 계산해 볼게. 요때 내가 돈을 얼마 넣었지? 2만 원씩 넣으면 언설의 뭐냐. 자, 그냥 2라고 적을게. 단위는 만 원으로 치자. 자, 그러면 이 돈이 이자가 한 번 붙으면 2 곱하기 1.06이 되는 거고, 복리 계산이니까 거기에 다시 1.06이 곱해지면서 1.06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1.06의 몇 제곱이 되고? 10제곱이 되고, 근데 수령은 1년 후에 받을 거니까 1.06을 한 번 더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2만 원이라는 돈은 수령 시점에서는 2 곱하기 1.06의 11제곱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 거야. 네. 복리로 계산할 거니까. 판단돼? 자, 1년이 흘렀어. 요때 내가 다시 2만 원이라는 돈을 넣겠지. 그러면 얘도 이자가 쭉쭉쭉 붙어 나가겠지. 얘보다 몇 번 덜 붙어야 되겠니? 당연히. 한 번 덜 붙어야 되지. 1년의 기간이 얘가 더 짧으니까.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6에 몇이 돼야 될 것 같아? 10제곱이 돼야 될 것 같지. 상황 이해되지? 자, 이렇게 돈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다가 딱 10년 후, 딱 요때 돈을 넣은 거는 이자가 몇 번만 붙으면 돼? 한 번만 붙으면 되지, 얘는. 이때 마지막에 내가 10번째 넣은 돈은 10년 말에 받을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붙는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1.06의 1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돈들의 뭘 구해주면? 합을 구해주면 그게 내가 받는 돈이 되는 거네? 여기까지 판단되니? 자,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공비가 몇이고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 1.06이고 얘가 첫째 항이고 항이 총 몇 개인? 10개인. 돈을 10번 넣었으니까 10개. 잠깐만, 돈을 10번 넣었는데 왜 10개가 아니지? 말해. 잠깐만. 얘가 이상한데? 여기가 10제곱이어야 되는데? 왜 11제곱? 자, 이어서 보자. 기준을 잘못 적었네. 이게 10년 후가 아니고 여기가 사실상 9년 후인 거야? 돈을 10개 넣을 거지?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넣은 거. 맞지? 1년 후일 때가 두 번째 넣은 거지. 2년 후일 때가 세 번째 넣은 거니까 10번째 넣은 건 사실상 9년 후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이 흘렀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9년 후. 그러니까 이걸 9년 후라고 적으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적는 게 맞기는 한데 어쨌든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알았지? 개수에서 맞춰. 그러니까 여기가 10제곱이야. 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 공식 이용해서 가보자. R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나오지? 첫째 항이 얘지. 2 곱하기 1.06에 여기가 1.06의 10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를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분모는 몇이야? 0.06이지?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밀고 요렇게 두 개 밀자, 그냥 똑같이. 자, 그러면 분모 6분의 2 곱하기 106 곱하기 여기가 계산이 안 되니까 줄 거야, 문제에서. 1.8로 계산하지, 얘는. 그러니까 0.8. 됐지? 문제 없니? 요거 계산하면 돼. 자, 계산해보자. 이렇게 먼저 지우면 3이고. 뭐야, 또 약분이 안 돼? 자, 3분의 이렇게 가면 되네, 그지? 자, 106 곱하기 0.8이네. 106에다가 8 곱해주면 8, 6에 48, 8, 1은 8. 이렇게 되는 건가? 84.8. 됐니? 그럼 84.8을 3으로 나눠보면 되지? 자, 3으로 나눠주면 3, 2, 6 될 거고, 그 다음에 24. 3, 8에 24.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8에서 6 빠지니까 여기까지 2.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무슨 단위야? 1,000원 단위지? 만원 미만은 버리지? 그럼 여기가 만원 단위니까 만원 미만 그냥 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다? 28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29번 보자, 29번.
자, 연이율은 6%로 계산을 할 거고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우리 A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10년 동안 적립해서 10년 말까지 적립금을 원리합계를 했는데 1,000만 원이 되고 싶대. 됐지? 자,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문제는 그냥 다달이 얼마씩 넣으면 최종 돈이 얼마야 이거인 거고, 지금 거는 최종 돈을 얼마를 모으고 싶으면 다달이 얼마씩 넣어야 돼 이 소리인 거야. 근데 당연히 푸는 과정은 똑같겠지, 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돈을 넣어 가겠지. 자, 그런데 보자. 초에 적립해서 말에 받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은 돈도 이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때가 수령 시점인 거야. 그리고 이때 내가 A1을 넣었고, 이때도 A1을 넣었고, 이때도 A1을 넣었어. 이 소리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살펴보자. 자, 요 돈은 우리가 수령 시점에서 이자가 10번 붙어야 되는 거지. 맞지? 10번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때가 한 번 붙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게 총 10개니까 이때가 9번 붙는 거고 수령 시점 가면 10번 붙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는 돈이 A 곱하기 1.06의 10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9번 붙어야 되니까 A 곱하기 1.06의 9제곱이다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는 거야? 마지막 얘는 한 번 붙는 거지. A 곱하기 1.06이 된다. 됐지?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한 게 얼마가 되고 싶다? 최종적으로 100만 원 되고 싶어 이 소리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다 더하자.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R 마이너스 1 분의 얘가 첫째 양, 그 다음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100만 원이 되고 싶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계산해 본다. A 곱하기, 자, 요거는 일단 0.06이고 100 곱해서 소수점은 다 밀어버리자. 그럼 여긴 6인 거야, 그지? 6분의 여기가 106 곱하기 얘는 1.8로 계산할 거니까 빼주면 0.8이지. 이게 100이 되는 A를 찾아라 이 소리가 되는 거네. 맞지? 자, 계산 좀 최대한 해둘게. 여긴 3이 되고 여긴 0.4가 되는 건가? 2로 나누면 0.4에다 106 곱해야 되지? 그럼 106에다가 4를 곱하면 6, 4, 24, 4, 1은 4니까 42.4가 되는 거네. 여기는 42.4가 된다. 됐니? 자, 그러면 A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3을 42.4로 나눈 게 되는 거지. 문제 없니? 10씩 곱해주면 분모는 424가 나오고 분자는 3000이 되는 거지. 약분 안 되니까 그냥 3000을 얘로 나눠 봐야 되겠지.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해주면 돼. 자, 3000을 424로 나눠보자. 9 들어가냐? 9, 4, 36, 9, 28, 9, 4, 36이니까 9 들어가면 6, 1, 7, 8, 3. 어이쇼, 한참 황당하게 안 되네. 자, 4, 2, 4에 몇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424 한 번 빼고 두 번 빼주면 848? 7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 그지? 그러면 7, 4, 28, 7, 2, 14, 다시 7, 4, 28 이렇게 되니까 8, 6, 9, 2 되지. 자, 7 들어가면 2, 9, 6, 8이 나온다. 됐지? 자, 7점 이렇게 되겠네. 7만. 자, 빼주면 여기 2, 여기는 3 이렇게 되지? 맞니? 그 다음은 0 해야 되겠지. 뭐 어쩔 수 없이 0 주고 0 주면 되겠네. 아직도 안 되네. 또 0 주고 다시 0 줘야 되겠네. 됐지? 그러면은 여기가 몇이고 지금? 잠깐만, 여기 잘못 뺐냐? 이거 잘못했냐? 7, 4, 28, 7, 2, 14, 2, 9, 6, 8, 3, 1, 0, 0, 2, 4, 2, 7 들어가면 2, 9, 6, 8, 2, 3, 0, 다시 0. 답이 안 맞지 왜? 7만 원이 나오는데? 아이씨, 계산을 왜 잘못했나? 일단 여기 제대로 했는지 좀 보자.
0.066분의 a 곱하기 106 곱하기 0.8, 1.8로 계산. 여기까지 맞고, 요거 두 개, 이거 2 약분해주면 0.4 맞지? 3 맞고, 얘랑 얘 곱한 거 맞는지 좀 보자. 106에 4 곱하면 6, 4, 24, 4, 1은 4. 42.4 맞고, 그리고 이게 100만 원이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100 곱하기 3을 42.4로 나누면 되고, 위에 거 300이니까 동그라미 곱하면 3000이고 424 맞지? 나누기 잘못했나? 4, 2, 4에 7. 7, 4, 28. 7, 2, 14. 6. 그러면 그 다음에 7, 4, 28. 29, 68 맞지? 그러면 29, 68 맞고, 그러면 빼주면 2, 빼주면 3. 그럼 여기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0 하나 붙이고, 0 하나 붙이고, 또 0 하나 붙이고. 맞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 넣어야지, 그지? 넣어야지? 근데 5보다는 커, 작아? 크지? 어쨌든 5보단 크니까 그럼 올려야 되지, 반올림이랬으니까. 그러니까 71,000원.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네, 됐지? 나누기에서 버벅댔지? 문제 없니? 문제 없지? 자, 요렇게 생각할게. 상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100만 원을 너네한테 빌렸어. 그리고 내가 10개월 동안 그거를 갚기로 했어.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너네한테 10만 원씩 줄 거야. 그러면은 10개월이 흐르면 너네한테 100만 원이 있는 거지. 그러면 니네 주머니에서 100만 원이 나갔고 너네가 100만 원을 받은 거니까 또이또이야? 아니지. 왜?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 10개월 전의 돈의 가치보다 10개월 후의 돈의 가치가 더 낮잖아,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너한테 안 빌려주고 그걸 내가 은행에 넣어놨으면 그 돈은 100만 원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상환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처음 빌려줄 때의 시점이 있을 거고, 그치? 최종적으로 돈을 갚으면서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끝나는 시점에서 내가 너한테 준 돈의 가치와 너가 나에게 빌려준 돈의 가치가 똑같으면은 상환이 완료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내가, 자, 140만 원짜리를 지금 샀대, 지금. 지금 140만 원짜리를 샀어. 됐지?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 10개월 동안 내가 갚기로 했어.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갚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돈을 몇 번 갚아야 돼, 일단? 10번 갚으면 끝이지. 일단 요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봐봐. 그리고 지금 샀는데 돈을 지금 갚는 건 의미가 없지. 한 달 후부터 갚기 시작하는 게 맞지.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한 달 후에 내가 얼마의 돈, A1이란 돈을 갚겠지. 또 한 달 후에 A1이란 돈을 갚을 거고 쭉 가면서 10달 후에 A라는 돈을 갚겠지. 요거까지 받아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상환이 완료된 시점은 내가 너한테 A1을 줌으로써 거기서 딱 끝나는 거지. 아까랑 다르지? 아까 이자의 관점과 다르지? 그치? 자, 상환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때가 종료 시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140만 원이란 돈이 종료 시점에서의 가치와 내가 A1씩 갚은 애들의 종료 시점에서의 가치의 합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받아줄 수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이때가 종료 시점이야. 뒤에부터 세는 게 보통은 더 편해. 보자. 자, A1이라는 돈을 내가 갚으면서 끝났어. 그러면 종료 시점에서 이 돈의 가치는 얼마야? 자, 내가 너네한테 100원을 줬어. 주는 이 순간에 그 100원의 가치는 얼마냐고. 100원이겠지. 종료 시점에서 내가 A1을 주고 그냥 딱 끝 이랬잖아. 그러면 이 순간에 이 A1이라는 돈의 가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야지. 이 돈의 가치는 그냥 A1인 거야. 자, 한 달 전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 한 달만큼의 이율이 한 번 붙은 게 이때의 돈의 가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곱하기 월이율이 2%니까 1.02가 되는 거지. 복리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달 앞에 있었던 A1이라는 돈은 그러면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2번 붙어야 돼. 복리 계산이니까 A 곱하기 1.02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야. 띵띵띵띵띵 내려오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 얘는 a 곱하기 1.02의 몇 제곱이겠지, 그지? 몇 제곱인지 일단 아직 모르겠어? 자, 근데 어쨌든 10개월 동안 갚은 거니까 내가 돈을 몇 번 준 거야? 10번 준 거거든? 그러면 얘가 몇 개 나와야 돼? 10개 나오려면 얘가 몇 제곱이어야 돼? 9제곱이어야 되지. 1 곱하기 2에 0제곱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9제곱이 되는 거야. 판단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요 140만 원이라는 돈도 종료 시점에서의 가치는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면 되는 거지. 얘보다 한 달 전에 빌려준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40 곱하기 1.02의 10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한 게? 더한 게 얘랑 같으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더해보자.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 자, 공비는 1.0이지. 1.02 빼기 1이니까 0.02 그냥 바로 적을게. 0.02 분의 첫째 항이 누구야 이번에는? A가 첫째 항이지. A 곱하기 1.02에 몇 제곱이 돼야 돼? 몇 개니까?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게 합이 되고 이게 누구랑 같으면 된다? 140 곱하기 1.02의 10제곱과 똑같은 얘면 된다. 계산하자. 얘를 몇으로 계산하냐면 1.22로 계산하지.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0.02 분의 여기가 1.22니까 0.2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소수점 2개 밀고 약분하니까 얘는 11 곱하기 A가 되는 거네. 이거가 140 곱하기 1.22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A는 몇이 된다? 11분의 140 곱하기 1.22가 나온다. 아, 좀 약분 좀 되게 주지.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돼. 알았지? 자, 뭐 100 곱하면 동그라미 2개 붙이고 동그라미 이렇게 2개 붙이겠지? 자, 그럼 140 곱하기 121을 1100으로 나눠봐. 그래서 뭐야? 10,000원 미만을 버려. 그러면 돼. 됐지? 아, 근데 10,000원 미만 버리는 거니까 이건 좀 계산할 만하겠다. 됐지? 뭐 어차피 해봐야 답은 뭐 그냥 얘를 단순하게 10으로 나누면 14만 원이니까 14만 원보다는 조금 많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한 15, 16만 원 요 정도 되겠지. 뭐 그 정도로 답이 나올 거다. 됐니? 보자. 한 개가 더 있었다. 이번엔 연금의 현가야. 자, 연금의 현가라는 건 또 어떤 관점이냐면 알았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너네한테 10년 동안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총 받는 돈이 1억 2천인가? 1억 2천이라고 치자.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지금 돈이 필요해서 지금 땡겨서 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 1억 2천을 주면은 당연히 걔네가 손해지. 내 1억 2천의 가치는 그때 가면 1억 2천보다 훨씬 클 테니까. 됐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자, 봐봐. 자,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대. 그럼 나는 몇 번 받아? 연금을? 10번 받는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연이율은 6%로 계산할 거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내가 올해 초에 한 방에 받고 싶대, 그거를. 자, 그러면은 얼마를 받아야 타당하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올해 초, 이때 내가 받는 거지, 돈을. A1을 이렇게 받는 거지. 이 돈을 계산하자는 건데 우리가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권리가 있거든. 그러면은 요때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요때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자, 마지막에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야. 10번 있을 거야. 300만 원을 받을 권리 10번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돈의 가치는 그러면 요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 1년 후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 당연히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갚는 것처럼 내가 300만 원을 받으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이 돈의 합과 얘의 가치가 같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의 돈의 가치는 그냥 그대로 300만 원. 얘보다 하나 앞에 있었던 거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붙어야 되는 거야. 300 곱하기 1.06. 됐지? 그러면은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총 10개가 있으려면은 9번 붙어야 되지? 300 곱하기 1.06의 9제곱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1.06의 10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거의 합이 얘랑 같다 이러면 끝인 거지. 자, 계산해보자. 이거의 합은
R-1이니까 0.06분의 첫째 항이 300이고 여기에 1.06의 10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이게 A 곱하기 1.06의 10제곱과 같아지는 A를 찾아라 이 소리겠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1.79로 계산하지? 그러면 여기가 0.79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개씩 밀어주면 6분의 300 곱하기 79가 됐지? 1.79 곱하기 A다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그럼 요건 좀 계산이 쉽네. 이렇게 지우면 50 되겠지? 그리고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1.79분의 50 곱하기 79가 A가 된다. 됐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잘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야. 됐지?